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의 기재 박선의 송범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일단은 우리의 마인드 다스리자 이런 것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심신이 골아야 돼요. 심신이.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이런 것들, 투자 시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우리 심리 상태가 가장 골라야 된다. 가장 발라야 된다. 이런 점들 말씀드리면은, 일단 우리 주식 투자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손실을 볼 때보다 이 마음과 건강을 잃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보실 수 있는데, 주식이 올라갈 때나 떨어질 때나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주식을 올라갈 때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주식 올라갈 때 어때요?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장 어떻습니까? 시장 요즘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지금 이 코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차트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근데 차트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마음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어, 많은 분들이 안 편할 거예요. 왜? 왜 안 편할까요? 지수가 혹시 떨어질까봐 또 안 편합니다.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작 떨어지면은 떨어져도 안 편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마음이 잘 안 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한 채로 투자하면 오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년만 딱 할 것이다. 6개월만 할 것이다. 이러면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 주식이란 것은 이 도박과 같아서 한 번 손을 대면은 죽을 때까지 손을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손가락에 힘이 있는 이상, 마우스에 클릭을 할 수 있는 이상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상승장에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지 못한다면은 돈만 못 벌게 되지만 또 하락시에는 몸과 마음과 돈과 가족까지도 다 잃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 때문에 주식이 이제 폭락하면은 제일 두려운 거 하나는 바로 내 마음을 다잡지 못했다는 것. 이런 점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들,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가장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이런 날이 오늘이 된다면은 곧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날들은 많죠. 그래서 사실상 손실을 보더라도 마음을 다잡고 이 멘탈이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멘탈 붕괴라는 말이 예전에 좀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멘탈이 살아있다. 영혼이 살아있다. 나의 마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투지가 있다면은 언제든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시 리버무어는 파산을 여러 번 했어요. 파산을 3번 이상 했습니다. 3번 이상. 그래서 파산할 때마다 굉장히 또 많은 돈을 벌었다가 파산하고 마음을 다 잃었죠. 마음을 다 잃었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일어났다가 또 파산했어요.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만 다잡으면은 파산해서 돈이 없더라도 비록 내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다시 극복을 할 수 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지인들을 알고 있으면은 바로 제시 리버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실력을 다 주변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다들 도와줬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도와줬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놓지 않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정신을 놓지 않으면 좋다는 것이고요. 휴식도 하나의 이 스트레스 관리의 필수인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쉬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투자를 할 때 이 주식시장에 항상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쉬어가는 타이밍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 어떤 것이 있었죠? 주식과 채권 비중을 50대 50으로 두되 기본적으로 50대 50으로 두되 시장 상황에 맞춰서 75에서 25 왔다 갔다 하자. 75대 25. 그러면은 만약에 현금 비중이 이 채권 비중을 현금 비중과 비슷해요. 근데 현금으로 놔두면은 이자가 없으니까 예금이나 적금보다 좋은 채권을 산다. 채권 비중이 75%고 주식 비중이 25%면 굉장히 마음이 안정적이 되죠. 자, 요런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많이 쉬어가는 거예요. 주식 비중이 작기 때문에 쉬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식 비중이 작기 때문에 안정성 있고 여행을 갔다 와도 되고 바캉스를 한 달, 두 달 갔다 와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식도 중요한 겁니다. 또 그리고 장이 끝나면은 3시 반 이후에 장이 끝나면은 충분한 휴식 취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내가 만약에 손실을 봤을 때 바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재기의 힘을 바탕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점 중요합니다. 근데 또 휴식도 너무 많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잠을 사실상 우리가 건강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려면 잠을 8시간 가량 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8시간 가량 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잠도 너무 많이 자면은 10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고 하네요. 건강에 안 좋고, 그렇다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무기력. 그러니까 8시간, 7시간 자면은 사람이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12시간 이상 자면은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고 행복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잠자거나 휴식 취하는 것도 적절한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그렇고 건강 관리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도 다잡아야 되지만 건강은 어떻게 다잡아야 될까요? 물론 뭐 건강식품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맨날 집에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 전업 투자자라면 거의 집에서 차트만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재무제표만 보는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거예요.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자, 운동을 한 가지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산책이라던가 뭐 수영이라던가 달리기 등등 이런 점들 헬스를 하고 이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앉아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허리에 무리가 오거든요. 허리에 무리가 오면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정말 안 좋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장이 9시에 열리죠. 9시에 열려서 3시 반까지 3시 반까지 하는데 6시간 동안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제 주변에 투자한답시고 이제 밥도 안 먹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밥을 먹더라도 옆에다가 라면을 갖다 놓고 시장 보면서 이렇게 먹고 계속 6시간 반 동안 앉아 있으면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앉아 있으면 허리 안 좋아요, 허리.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주식으로 돈 번 거보다 허리 병원으로 허리 척추 디스크 병원으로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건강은 바로 돈과 직결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잃게 돼요, 결국은. 그쵸? 병원 다니다 보면 돈도 잃게 되고 시간도 잃게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건강을 지키는 게 바로 돈을 절약하는 지름길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단타 한 번 더 쳐가지고 데이트레이딩 한 번만 더 진입하자 이러면서 눈이 빠져라 보면 눈도 시력도 안 좋아지고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그럽게 여유롭게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하게 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쇼핑센터 같은 데 들려서 먹을 것도 사고 쇼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마트 한번 둘러보는 것, 쇼핑센터 한번 보는 것, 옷가게 보는 것 다 운동이죠. 산책입니다, 산책.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제 1시간 동안 쇼핑하는 것도 운동이에요. 산책입니다. 자, 그런 것도 하고 컨디션 좋을 경우 그렇고 만약에 몸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가벼운 주변 공원 산책 잠깐 한다거나 아니면 TV 보면서 음악도 틀고 뭐 이렇게 체조 같은 것도 모션 따라하는 등 이렇게 간단하게 운동을 좀 해주려면 좋겠습니다. 해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 뭐 이마트 인터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주문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직접 마트에 가서 바로 장을 보는 게 건강이나 정신상 더 이롭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업 투자자들이 결국 집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집 안에만 갇혀 있으면 여러분들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다 안 좋죠? 그렇습니다. 히키코모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말에 항상 약속을 잡고 약속을 일주일에 뭐 한 2사람 이상 본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사회생활 하셔야 됩니다. 사회생활.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먹고
즐기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안 해주면 체력이 급격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매매라는 것이 이제 사실상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손가락 까딱까딱 하고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기운이 빠집니다. 기운이. 뭐 얼마 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기운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가 빠져요.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기가 빠져요. 그래서 매매 중에는 속상하다고 이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건강을 해치는 정말 안 좋은 행위죠. 그래서 술, 담배 이런 것들 전날에 막 술 많이 먹고 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매매하기 귀찮아지죠. 술 먹으면은 술 먹으면 다음날에 늦잠을 자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전업 투자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아침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예전에 전업 투자 혼자 할 때는 뭐 술 먹고 난 다음 날이면 막 아침에 일어나 보면 12시, 1시 돼 있어요. 12시, 1시 돼 있어서 한 두세 시간 하고 끝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굉장히 유동성도 많고 주식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 시간을 놓친다면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자,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고요. 속상하다고 뭐 건강을 해치는 일들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때마다 뭐 커피나 차를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나 차가 이제 각성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것들 좋다라는 점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도 괜찮습니다. 물이 가장 좋은 식품 1위죠. 물이 진짜 좋은 겁니다. 물 많이 드시고 건강 관리 많이 잘 하시고요. 자,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자기 관리 철저히 안 하면은 나중에 수익 많이 내도 이 몸이 약해져서 놀기도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돈을 나중에 많이 벌었어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만약에 맨날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까 다리 힘이 약해져서 걸어 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여행 가서도 많이 못 돌아다니고 그냥 조금 보다가 바로 숙소로 오고 이렇게 해야 되죠. 굉장히 여행 가도 재미없는 그런 여행이 됩니다. 차라리 건강을 하면은 돈을 조금 벌더라도 바로 여행 가서 해외여행 이런 데 가서 드넓은 이 자연 풍경 마음껏 감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인데요. 사람은 이 기쁨보다는 슬픔을 더 오래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쁨은 사실상 우리가 뭐 만약에 돈을 땄어요. 돈을 따서 뭐 상한가를 한번 맞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30% 올라왔어요. 30%. 30% 올라와서 기쁩니다. 기쁩니다. 이 기쁨을 주체를 하지 못하는데 이 주체를 하지 못하는 게 사실상 한 하루면 다 끝나요. 24시간. 24시간이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슬픔은 어떻습니까? 슬픔은 뭐 일주일, 2주도 갈 수 있어요. 이 슬픔, 무기력함. 특히 슬픔보다도 무기력함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함 같은 그런 기분은 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기력하고 24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바로 일주일 내내 지속되고 길게는 뭐 한 달 우울증 등등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쁜 감정은 금방 사그라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로또를 맞았어도 굉장히 처음에 막 기뻐하다가 금방 뭐 하루 이틀 지나면은 금방 기쁨이 없어지고 걱정과 불안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왜냐? 나한테 이제 기부하라고 자꾸 전화 오고 찾아오고 주변 사람들이 너 로또 당첨됐다고 알면 어떡하지? 뭐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내가 로또 당첨된 사실을 알아가지고 내 돈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우울한 감정이 솟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너무 뭐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또 손실을 봤다고 해서 그 우울한 감정을 계속해서 지속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슬픔은 곱씹으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은 슬픔을 싹둑 손절매하듯이 싹둑 잘라줘야 된다는 점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로 손실이 나면은 우울해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면 좋은데 책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느 통계에서 보면은 우리 취미 생활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는 게 뭐 TV 보기, 뭐 운동하기, 게임하기 등등 다 아니고요. 책 읽는 게 가장 스트레스가 가장 풀린다고 하네요.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책도 뭐 너무 스트레스 책 읽는 것 자체 활자 보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은 책 읽는 것도 스트레스겠죠. 그렇다면은 자신이 가장 스트레스 잘 풀어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 선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하나에 푹 빠져서 때로는 뭐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런 하나의 세계, 뭐 책이라든지 하나의 뭐 취미생활 활동, 세계에 빠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현실의 스트레스를 잊어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 말씀드리면서 마음과 건강을 다스리